연애 비무장지대에 쓸쓸히 내던져진 분들, 연애 추운 공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솔로 탈출의 그날을 꿈꾸는 당신께 이 시간을 바칩니다. 연애의 발견. 커플 탄생의 그날까지 쌉으로 모시고 싶은 남자,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연말이라서 네네. 모임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완전 간이 해독됐다가 또 죽을 것 같다가 해독됐다가 지금 술이 반복 중이에요. 술을 해독해주는 그쵸. 그런 상황이 오곤 하죠. 매일 아침에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네. 하늘 또 야 성우가 이러면서 야 그래 가자. 계속 반복 중이에요. 네. 네, 그래도 또 연말에만 느낄 수 있는 또 기분이니까 그쵸. 또 잘 즐기시고 이런 모든 경험을 또 녹이셔서 또 더 멋진 연애 전문가로 네네. 또 거듭나시겠죠? 네, 당연하죠.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희도 유쾌하게 네. 그리고 속 시원하게 연애 솔루션을 좀 전해주실 텐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님께서 소개해 주실게요. 어이쿠 장병님의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중간 곰신이었는데요. 6개월 정도 잘 만나다가 며칠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냥 좀 그래서. 그럼 왜 혹시 너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도대체 뭘까요? 다른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군인 남자친구이기에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 못하고 기대고 싶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게 그런 게 헤어짐의 이유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이 떠버렸고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 때도 설레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역하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는데 이대로 그냥 마음을 접고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진짜 남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게 군 생활할 때 그래서 힘들었죠. 네. 근데 이게 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헤어지기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어이쿠 장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이별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 그죠. 왜 때문이죠? 그러고 그 생각 후에 어떻게든 이 원인을 알고 나면 내가 이거를 고쳐서 이러면 뭐 다시 만날 수 있겠다. 다시 만나야지 하면서 상대방한테 계속 이유를 캐묻게 되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결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네요. 소름 끼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별이라는 자체가 어떤 지금 뭐 설명한 대로 어떤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그쵸. 있고. 복합적이죠. 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로 유명한 이제 기시미 이치로가 쓴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빠졌는지 모르겠다 혹은 왜 내가 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이 아무런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은 결심했을 뿐이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붙는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소한 이유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그냥 어느 날 외롭다 생각나서 그냥 헤어지자. 근데 막상 내가 헤어지자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쵸. 상대방한테 이유를 막 물어보고 하는 건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그나마 나한테 남았던 것들조차도 그쵸. 소진하게 되고 그 관계의 네. 피곤함을 좀 느끼게 그쵸.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이별이든 일단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되게 어렵게 막 끄집어내겠죠. 우리 여기 막 이러면서 네.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할 때 방금 살짝 연기하신 거죠? 그쵸.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주저하는 연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쿨하게 받아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견도 존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주 못 보고 하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자 했을 때 괜히 왜냐고 물어보기보단 그래 뭐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럼 나중에 그냥 술이나 사. 요 정도로 하고 뭐 휴가 나가서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게 되냐고요. 어떻게 어떡해. 그렇게 네. 해요? 아니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잘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막 되게 막 또 온몸을 막 베베 꼬면서 저기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그래서. 건지 아니면 편한 게 좋은 건지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헤어지던가. 진정한 응, 응. 쿨함을 그러니까 넘어서 그게 이제 쾌남이시네요. 그 쿨한 척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해놓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 네가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강요할 하겠어. 수도 없는 그치? 거고. 나는 널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네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난 더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네 마음이 돌아섰으면 난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번 근데 만약에 네가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조금 더 만나보는 거고 정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든 뭐든 난 너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뭔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너무 나중을 생각하면서 그만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일단은 되게 당황해하는 거죠. 아니 헤어지자고 말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매달리든 아니면 되게 뭐 화를 내든 아니면 빌든 뭘 하는데 아니 뭐 갑자기 그럼 헤어지던가 라고 하는 거기서 일단 그 친구는 이제 부담스러운 건 없어진 거야. 받아주니까. 네. 그러면서 그 친구와는 사실은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때 막 매달렸다면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유들을 대겠죠. 사실은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일단은 오케이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나도 조금 상대방한테 부탁을 할 수 있죠. 그럼 뭐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나 그러면 뭐 나 휴가 나가면 심심한데 그 나중에 한번 놀아줘. 뭐 요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일단 상대방한테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다시 한번 네, 그쵸. 시도를. 그래서 제 책 이름이 다시 그러면 욕하라. 이렇게 깨알 홍보. 깨알 홍보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작전상 일보 후퇴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일단 받아주고 그쵸. 하지만 일단 여자친구의 의견을 받아줬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 이 음. 끈을 놓지 않을 만한 부탁을 한 가지 그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받아주고 한번 주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그렇게 작전상 후퇴도 맞지만 저는 서로 존중을 해주자는 네. 거예요. 모든 게 상호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발 양보하면 쟤도 양보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이별을 할 때 일단은 억지로 자기 감정을 강요하죠. 그쵸, 안 싸우죠. 돼, 뭐 만나줘야 돼, 뭐 이렇게 막 제발 내가 잘하게 해놓고 상대방의 진을 다 빼놓고 그제서야 알았어. 그러면 할 테니까 뭐 한 달만 더 뭐 만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거래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건 양보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정 안 되니까 뒤로 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저 사람이 결정했더라면 그거는 딱 포기하고 존중해주고 그 대신 나도 존중해줬으니까 너도 요 정도는 존중해줘 라는 식으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어이쿠 장병은요, 여자친구가 정말 힘들게 얘기했을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을.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잠정적 헤어짐을 유지하시는 게, 그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뭐, 지금 당장 매번 보실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관계에 집착을 하죠. 우리 둘이 무슨 관계냐. 사실 근데 관계보다 중요한 건 둘 사이에서 어떤 감정 상태냐가 중요한 건데, 어떤 그렇게 우리가 사귀는 사이야, 뭐, 이거는 사실은 무슨 서류에 남는 것도 아니고,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둘이 무슨 관계냐,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어떤 그런 명목상의 그런 관계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상대방한테도 너도 조금만 존중해줄 수 있을까? 라고 제안을 해보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어이쿠 장병님 잘 들으셨죠? 일단 여자친구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요. 그 뒤에 인연이 된다면 다시 새롭게 만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헤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네. 뭐 이렇게 술자리 할 때 예쁜 친구 데려와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의 친구를 질투심을 이렇게, 또 네. 유발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단은 헤어짐을 좀 받아들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이쿠 장병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사연과 별개로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붙잡지 않는 남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붙잡지 않는다. 나를 아, 붙잡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쿨하지 이 사람은? 왜 안 잡지? 종종 이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헤어지자는 강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래서 난 너를 고치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널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 남자가 너무 쿨하게 날 보내줘. 그럼 이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떠나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네, 많죠.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구별을 해야 근데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그게 속에 거짓말이든 뭐든 인정받아 드리는 그거는 하고 다음에 내 감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전 여자친구한테 했던 것처럼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헤어지고 싶 지금 현 여자친구분은 안 듣고 계시죠? 이제 항상 귀마개를 해놓고 오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그래, 네가 헤어지자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난 네가 좋다라고 내 감정은 이야기할 수 있죠. 받아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매달리는 건 사실은 자기 합리한 것 같아요. 매달리고 싶은 자기 마음에. 네.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고. 그러면 네. 일단 여자친구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은 그래도 난 네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감정 추스릴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내가 연락을 해도 좀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너 이런 안 식으로. 받아주면 너 월급 위자료 청구할 거야.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맞네요. 또 그렇게. 어쨌든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쵸. 꼭 잘 들어주시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난 이렇다. 그런 거 라고 있잖아요. 좀 얘기해 손잡고 주심.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 어이쿠 장병님. 여자친구의 의견 잘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좀 노래 띄워드리면서 힘을 좀 드려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스탠딩 에그의 시간이 달라서,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박재범의 곁에 있어주길. 좋습니다. 두 곡 듣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목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연애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 계시고요. 바닐라 로맨스 필명입니다. 그리하야 바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애 고민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홍성인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여동생. 풀기 그 힘든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남자를요,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면 바로 시스터보이입니다. 자기야, 나 내일 해외여행 가잖아. 우리 그럼 영상통화하자. 알겠지? 전화할게. 내일? 응, 내일. 나 도착하자마자 영상통화 걸을게. 할 수 있지? 못해? 그게 내일 오랜만에 여동생의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왜? 그럼 못한다는 얘기야? 왜 여동생이랑 있으면 안 돼? 그게 조금 하기가.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여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저랑 영상통화하는 게 껄끄럽다는 건데요. 아니, 여동생이 저랑 남자친구가 사귀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걸까요? 전부터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좀 내가 창피한가? 사귀는 걸 좀 숨기고 싶나 싶어서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야, 이따 들어가서 연락해. 기다릴게. 그게 이따가 내가 좀 톡도 잘 못 볼 것 같은데 내일 연락할게. 내일? 오빠, 오늘 지금 2시야. 오후 2시. 왜, 무슨 일인데? 말해봐. 아니, 동생이 옷 사는데 따라가 주기로 했거든. 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동생 옷 사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왜 동생 옷 사는데 따라가는데 연락이 안 되냐는 말입니다. 통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되고. 동생이 무서운 걸까요? 너무 남자 편 들어주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님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여동생일까요? 아유,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바람각인데, 딱 이거. 진짜 여동생일까요? 그러니까 친동생이 아니라 정말 여자 동생 오. 아닐까요? 괜찮은 추리인데요? 그쵸? 이게 원래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의 진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동생. 그렇게 혼자 속으로만 아는 여동생이라.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여동생. 어? 뭐 교회 여동생. 아직 살짝 썸만 타고 있는 여동생.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참 저희다운 발상이네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겠죠. 어느 정도 그쵸. 확인을 하셨을 거긴 한데. 친동생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뭐 이게 남자 편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전 읽어보고 사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그쵸.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동생밖에 없어서 그 여동생 있는 마음도 모르겠고 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누나 많은 친구들은 있는데 또 그 친구들은 누나를 맨날 싫어하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나?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살짝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친오빠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네네. 오빠랑 사이가 좋았던 편이어서 지금의 새언니죠. 저희 오빠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사실 저랑 있으면 연락을 크게 안 하기는 했어요. 그게 왜냐면 여자친구랑 아무래도 전화를 하게 되면 막 네. 자기야 뭐 사랑해 뭐 그쵸? 이런 얘기를 해야 맞아. 되는데 네. 동생 앞에서 맞아. 네. 하기 약간 부끄러워서 맞아요. 네. 전화를 안 하고 그냥 톡만 했던 기억이 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동생 없어서 모르겠고 근데 확실히 친구 앞이나 네.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좀 연락을 일부러는 아닌데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약간 네. 좀 쑥스러운 면이 네. 있어요. 약간 남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있잖아. 뭐 남자들이 스스로가 좀 마초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앞에서 뭐 혼자 있을 때 뭐 자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저기요 뭐 이러고 남자로서는 그 쑥스러운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가 또 남자 편을 지금 살짝 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동생이 좀 오빠한테 집착하는 편이 아닌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집착하는 편보다도 약간 많은 남자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실은 내색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착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남자친구분께서 차라리 뭐 솔직하게 여동생한테 나 너 때문에 맨날 여자친구랑 싸운다? 내지는 여자친구 많이 서운해하더라 하면 왜?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락. 근데 여동생이 네. 잘 됐네 그럼 헤어져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여동생이 헤어지래 막 이런 거. 일단은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우리 여자친구분이 좀 전략을 만드셔서 여동생한테 남자친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동생한테 남자친구를. 제 생각에는 여동생이 오빠한테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니 남자친구를 만들어줘서 그 남자친구가 오빠의 역할을 조금 대신해주면 그것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 생기고 사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연인 간의 트러블은 항상 이거로 시작하는 거죠. 왜 때문이죠? 왜 그러냐? 근데 항상 모든 트러블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이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억울해. 난 이상한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논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떤 행동 때문에 트러블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여자친구를 너무 챙기는 모습.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행동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저 사람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 거지. 그쵸.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그냥 여동생이랑 친한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런 트러블들은 대화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항상 많이 말하지만 뭔가 양쪽 뭐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네가 고쳐야 돼. 너 이거 왜 해? 해명해.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약간은 어떤 하나의 그런 과제를 해결해가는 팀원의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방법은 대화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남자친구 입장에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성적으로는 알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독특하고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일은 아니거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막 얘는 고치라고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트러블이 나는 거죠, 사실.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계속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제가 계속 말하는 건 트러블은 행동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여동생과의 그런 관계가 내가 볼 때 이상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거지 그 자체가 트러블을 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생기는 근데 건데.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 나도 약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도 불편한 게 있으면 뭐 그렇게 좀 말을 하고 그게 서로가 양보와 양보가 합쳐지게 되면 상대방이 아예 바뀌진 않겠죠. 막 갑자기 여동생이 있으면 자기야 이러진 않겠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꾸준하게 대화하다 보면 그래 한 문자까지 못하는 건 내가 봐도 좀 오바다 하면서 문자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유도를 하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런 거 이상한 거야. 오빠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방해만 한다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혹은 네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긴 대화가 항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홍성희 님도 공감할 만한 부분을 찾고 그쵸? 우리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의 마음을 조금씩 공감해주고 결국엔 대화가 답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꼭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우리 소개팅 해주자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충분히 얘기하다가 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오빠가 볼 때 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 여동생한테 우리 남자친구 소개시켜줘 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냥 나는 객관적이고 난 착한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인데 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네가 고쳐라가 아니라 우리 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럼 결국에 대화가 방법입니다. 우리 네. 홍성희님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면서요. 사실 한 번에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고 그들은 가족이잖아요. 오랜 시간 그래왔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좀 공감점을 찾으시고 그에 따른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탓을 하고 이러면 안 돼라고 하기보단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은 내가 좀 이해해주고 대신에 남자친구가 좀 이런 점은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바로님의 응원과 함께 응원곡을 또 선곡해 오셨거든요. 이 곡을 좀 띄워드리면서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책 선물을 좀 보내드릴까요? 준비되셨어요? 또 왔네요. 또 이게. 네, 쥐어짜내야죠. 쥐어짜내야죠.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성희 씨가 잘못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그리고 정당한 본인의 요구를 이왕이면 남자친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적으로 말고 살짝 돌려서 광고하듯이 연애는 광고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깔끔한 조언으로 힘을 주신 바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곡 좀 띄워드릴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언터처블의 연락 좀 자주 해.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벤의 안 괜찮아.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요. 바로님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스테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찬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책 선물입니다. 아르테에서 준비했고요. 광고를 재해석해서 연애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책.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욱의 연애는 광고다 준비했습니다. 또 허밍버드 출판사에서는요. 글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담았죠. 카피라이터 정철의 카피책 준비했습니다. 흐름 출판에서는 감동실화 에세이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 선물해 드립니다.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트로스트에서는요. 전문 심리상담사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텍스트 테라피 한 달 이용권 드리고요.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에서는 사계절 내내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쿠아월드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문경세제 웰빙하우스에서는요. 국산 토종 마늘로 만든 무첨가 순수 진액,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 100, 그리고 문경 오미자빵과 초콜릿 세트 드립니다. 종합펜시몰 상생올릭에서는요. 핫팩 세트 드리고요. 매너뮤직에서 드리는 음반 선물도 있습니다. 플루티스트 윤현인, 김영미, 피아니스트 황문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제스민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저희 국방 FM 홈페이지도 좋고요.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국방 FM 친구 추가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67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물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중에 선물 받게 되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저희에게 주소와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의 스테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내일도 변함없이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이 내일도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너무 많으셨던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 이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요. 마이클 부블레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이 곡 띄워드립니다. 이 곡 달콤하게 들으시면서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유주경, 제작 진행의 저 박은지였고요. 우린 푹 자고요. 내일 밤도